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년장 놓치면 안 될 핵심주를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상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할 새해를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산타 랠리에 이어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자, 곽영훈 대표님, 내년 1월장은 좀 어떨까요? 내년 1월장 같은 경우에는 좋게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 의견을 먼저 좀 반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면은 뭐 괜찮아요. 올라갔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월, 2월 달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뭐 일각에서는 2,3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1, 2월 달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2,450에서 2,500 정도 요 정도 예상을 합니다. 약간 징후가 좀 보였던 게 부동산 PF 요게 조금 좀 불안한데 요거 잘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죠. 총선이 올해 며칠이냐면 2024년 4월 15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4월 15일 이전까지 조정이 좀 온다 하더라도 작고 완만한 그런 조정이 이어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주가가 만약에 연초에 살짝 빠지는 기회가 있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년 시장을 대비한 곽영훈 대표님의 의견,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내년을 시작할 1월에는 과연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두 대표님들께서 준비하신 스포 섹터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장의 첫 번째 핵심 섹터는요, 윤지훈 대표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 여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좀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섹터거든요. 왜 바이오 시밀러가 내년에 키워드로 잡으셨을까요? 일단 지금 밖에 나가면은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그래서 네. 찬바람 분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찬바람 불 때는 제약 바이오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가장 뜨거운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좀 바이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찬바람 불 때 제약 바이오가 왜 유명하냐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연말이 되게 되면은 한 해 동안 있었던 제약 바이오에서 임상이나 아니면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게 되면은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신약, 그다음에 임상 등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마케팅에 또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연말 연초에 봐야 된다. 즉 찬바람 불 때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생겨난 건데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는 사실 제약 바이오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급등락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번에 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찬바람 불 때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인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약이랑 바이오 시밀러랑 다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던 이 의약품을 다시 한 번 더 자기네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분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의 용량만 좀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약을 재출시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동안 나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서 임상이나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뭐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했었을 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아서 바이오 시밀러가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좀 안정성이 있는 그런 쪽에 좀 속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라는 걸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종목을 제가 들고 온 이유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 최근 임상들을 진행했던 것들을 잘 보게 되면 임상 2상, 임상 3상에 대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 2상과 3상은 기존 1상에서보다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물론 성공했었을 때 하이 리턴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하이 리스크로 작용했었을 때는 계좌가 크게 망가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점들은 사실 연초에는 저는 패스하고 싶어서 안전한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수급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섹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임상 성공률도 높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된 우리 바이오 시밀러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셀트리온과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한미약품이나 네. 그다음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쪽을 좀 같이 보면서 비교적으로 조금 더 큰 등락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뒤쪽에 있는 한미약품하고 알테오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안정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 조금 더 재미난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내년장 주목할 핵심 섹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태양광입니다. 자, 곽 대표님, 태양광 섹터를 기대하시는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네,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을 모아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태양광이다. 예, 왜 그러냐면 미국 전력 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태양광 설치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년과 올해 미국의 전력 인프라, 전력망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유틸리티 회사예요. 이 유틸리티 회사들이 이 비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 전력 요금을 징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비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유틸리티 회사가 전력 인프라 캐펙스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인데요. 대규모 전력망을 투자한 PG&E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난 하반기에 들어서 2024년 전력 요금을 공격적으로 인상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 전력 요금을 분산 발전하는 역할을 하는 태양광 설치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면 그 전력 가격과 태양광의 설치량을 비교해 보면요. 서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요금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 전개를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태양광 설치량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번에는 태양광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1월 달에 주가 조정이 나면 태양광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종목은 땡땡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요. 곽 대표님께서는 이제 태양광에 관해서 일단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윤준 대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친환경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태양광 관련주들은 충분히 전망 높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요. 이 태양광 섹터에서 곽 대표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예. 두 개만 봐야 되는데 OCI. OCI. 예, OCI 예. 봐야 됩니다. 네. OCI는 잘 아시는 것처럼 OCI 홀딩스하고 OCI하고 인적 분할된 회사잖아요. 앞으로 이제 OCI 그룹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 자회사인 OCI의 성장성이 중요합니다. 3분기 때 실적이 조금 약했어요. 네. 근데 4분기 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주목하고요. 최근에 자회사 지분을 현물 출자를 통해서 인수한다고 하는데 5개 회사 정도 인수한다고 해요. 무언가를 좀 꿈틀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로 인해서 주가가 기존에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린 상태에서 이번 태양광 이슈가 딱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OCI 주가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네.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중요한 게 시장 상황이 매크로가 좀 안 좋아도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4분기 낮아진 웨이퍼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향후에 2024년도에 태양광 모듈 판매량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국면을 접할 수가 있고 AMPC라고 하는데요. 뭐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뭐 이런 건데요. 어쨌건 요게 작년 대비해서 수령 금액이 3배 증가한대요. 3배. 와. 그럼 3배 증가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또 내년 6월 달부터요. 동남아를 통해서 유입되는 물량, 이 관련된 물량들, 모듈 가격이 모듈이죠. 이런 부분들이 관세 부과가 제외됨에 따라서 미국 모듈 가격 프리미엄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 종목이 아주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 가요? 갈 때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갈 때 됐다. 예. 갈 때 됐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요거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이
태양광 관련 섹터가 정말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는데요. 자, 우리 곽영일 대표가 꺼내와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히든 종목을 언급을 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자, 곽 대표님의 종목 알고 싶으신 분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핵심 업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언제나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4년엔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새해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그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